자, 이번 시간에 우리 3회 문제 마지막 회차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41번 보시면 됩니다. 41번 보시면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발전기 용량과 전격 전압 V는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그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항상 용량과 또 하나가 누구는 출력 되겠고요. 우리 조건은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 직류이다 보니까 극성이 일체되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단자 전압 또는 전격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을 갖다 우리 용접기 특성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류와 전압에 대한 특성. 용접기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우리 누설 변압기를 쓰는데, 우리 그 누설 변압기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누설 리액턴스가 크고 전압 변동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용접기라는 게 그 철판대기 두 개를 갖다가 놓고 접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을 이용해서 누설 변압기 탭 그 손실을 이용해서 댐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전압 변동률이 크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설 변압기 특징이 나오죠. 이제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우리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균합 선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이. 이걸 우리 고리환자를 써서 균합판이라고도 했고요. 균합 모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 설치하냐 그러면 직권과 또 하나가 어디예요? 복권이죠. 또 복권 발전기의 일종인 과복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측폭포로 기억을 했던 거고요. 전압 변동률 보호가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놈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균합선 설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용량은 P니까 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P는 임이 조건에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압, 전격 전압 V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는 임이, V는 같아야 한다.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극수가 8극이고요. 중권에다가 밑줄 하나 그시고 총도체수가 960, 매극당 자속이 한극당 자속 0.04회보, 회전수가 400rpm이라면 유기기 전력 물어보고 있죠. 우리 그 직류발전기 유기기 전력 공식이 중권 파권 좋아지면 요거밖에 없어요. A분의 P자 파이에 우리 60분의 N,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중권이니까 A하고 P가 같죠. 파권은 언제나 두 개라고 했던 거고, 병렬의 수가. 그래서 요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총도체 수가 960이고요. 그 다음에 자속이 0.04고요. 회전수가 60분의 얼마냐면 400rpm이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냐면 256V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3번 문제 여기서 해결할게요. 동기발전기 권선을 분포권으로 했대요. 우리 그 동기기에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던 건데, 우리 권선에 계수 파트가 있죠. 계수 또는 뭐 권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일단 우리 권선법이 동기기 아닌 거 나오면 누구 있다고 그랬어? 전절권하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집중권이죠. 사용하지 않는 권선법. 우리 사용이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단절권이죠. 그래서 단절권 계수 해가지고 계산 문제도 있어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사이판 베타오 가지고 뭐 외웠죠? 그 다음에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뭡니까? 동량이 짧게 감았기 때문에 동량이 감소하고, 또 뭐라고도 써요? 우리 권선이 절약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 권선 동량이 감소되면서 또 하나의 효과가 뭐예요? 고조파를,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포권이죠. 얘도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된다. 두 번째는 똑같죠.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 개선. 똑같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라는 거죠. 분포권의 그 공식은 뭐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값은 0.9xx로 나온다고 했어요. 무조건 계산값이. 그래서 요거 일단 찾으면 분포권으로 했을 때 뭐냐 파형이 좋아진다가 되겠죠. 파형 개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단절권과 분포권의 공통점 뭐냐 파형 개선 파형이니까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답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4번은 분권 발전기에 좀 밑줄을 그시고요. 전기자 저항이 0.05,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200V, 회전수가 1500rpm이래요. 회전수 1500에다 밑줄을 긋니다. 전기자 전류는 100A. 이거를 전동기로 썼대요. 그럼 발전기는 공식이 플러스고 전동기는 마이너스니까 기전력의 값이 감소가 되겠죠? 전동기로 썼을 때 마이너스니까. 그럼 기전력이 감소하면 회전수도 감소가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우리 기전력은 K 파이 N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면 회전수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1500보다 작은 놈이 답이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다라는 거야?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 풀고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문제인데 실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분권 발전기라는 놈은 이는 뭐야? 공식이 V 플러스 IA RA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수를 물어보면 항상 제가 옆에다가 K 파이 N을 붙여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V가 얼마냐면 처음에 단자 전압 200이에요. 플러스 IA는 얼마야? 전기자 전류가 100A. 전기자 저항은 0.0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 플러스 오니까 205V가 나오고요. 기전력이. 자, K 파이에다가 회전수가 1500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하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역기전력으로 들어갑니다. 전동기. V-IA RA. 그 다음에 K 파이의 N-라고 잡으면 되겠죠? 요걸 물어본 겁니다. N-값. 그럼 V는 똑같아요. 200 마이너스. IA도 똑같죠? 변함이 없어. 100 곱하기 0.05 저항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195V가 되고 K파이에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K파이는 날려주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값을 갖다 이용해서 비례식 써가지고 대각 곱하기 해주면 N-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205분의 195에다가 곱하기 1500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427 하고 나오는 건데 14천리로 예전에 많이 암기가 됐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1427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지 않고도 기전력이 전동기니까 감소가 되면 회전수도 감소가 돼서 1500보다 작은 놈이 답인데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 1번 처리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대요. 그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동기와 전류에다 밑줄을 그시면 되는데 우리 또 출제가 된 거예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또 쓰면 되죠. 항상 아닌 건 세 가지. 용량, 또 하나가 누구예요? 출력, 또 하나가 누구냐면 회전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키위즈 곱하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같지 않으면 뭐가 흐른다는 거야? 무효 순환전류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무효 순환전류를 다른 말로 무효 횡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는 원천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 2회 때인가요? 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전력에 위상이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같지 않으면 뭐가 흐릅니까? 이번에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유효 횡류라고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 우리 동기화 전류였죠. 그래서 요거의 위상이 달라질 때의 원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순환전류 또 공식이 있었고, 두 가지 전류, 수전력과 동기화력.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파수가 같을 것. 그래서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이 되고, 우리 방지법은 항상 누구? 제동건선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도 말씀드렸고요. 2회 때인가요?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자, 얘기했던 겁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2회 때도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조건만 적어드렸는데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럼 뭐가 발생한 거예요? 위상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위상차.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합시다. 단상변압기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시험이 필요한가 물어봤는데, 요것도 아까 우리 2회 때 했었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상당히 잘 출제가 되는 파트죠. 변압기에 등가위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우리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 두 번째가 무부하 시험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개방 시험.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철손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전류.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여자 어드미턴스가 되겠습니다. 뭐 Y라고 했죠. 세 번째가 이제 단락시험이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동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누가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도 있고 동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도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이제 IS 단락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 와트니까 결론은 단락시험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은 요 밑에다 정리할 건데, 단상전파의 맥동률 물어봤어요. 단상전파 맥동률 밑줄 그시면 요거 몇 번이에요? 48%라 했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동률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랬냐면, 이것도 뭐 중요하죠, 상당히. 그 첫 번째가 이제 교류분의 전압을 물어본다고 했던 거예요. 교류분의 전압을 물어보면 직류분의 전압에다가 뭘 곱하라는 거예요? 우리 맥동률을 곱해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맥동률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작을수록 좋다고 했던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겠느냐, 그걸 맥동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직류분의 전압을 다른 말로 우리 부하 전압이라고도 하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이유가 부하 자체가 직류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단상 우리 반파죠. 반파일 때 맥동률이 얼마냐, 121%다. 이때의 주파수는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전파 나왔죠. 48%다. 이때는 2배의 F다. 그 다음에 삼상 반파일 때 이때는 17%가 17%. 그래서 요거는 우리 3배다. 상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얼마예요? 4%죠. 4%. 요거는 육상 반파하고 똑같기 때문에, 육상 반파와 똑같기 때문에 6배가 되는 거죠. 6F.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하면 답이죠. 교류분해 전압만 물어보니까. 직류분해 전압이나 맥동률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맥동률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48번 문제 하나 볼 건데, 요거는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각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아까 그 2회 때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잡았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 부하 분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볼게요. 아까 병렬 운전 조건 잡아드렸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합성 용량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이 하나 들어가는데 뭐냐면 아까 썼던 거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임피던스만 반대라고 그랬어요.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B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대문자로 써있는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격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출제자가 정격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A기와 B기가 부하를 분담하는 B는 몇 대 몇이냐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A기의 용량, B기의 용량을 합성했을 때 실제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이 얼마냐 할 때도 이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 문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누설 임피던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A기에서 발생한 임피던스, 요거는 B기에 존재하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치가 B분의 A, B분의 A이기 때문에 용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용량끼리는 비례하고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죠. 위치가 B분의 A인데 얘는 A분의 B니까. 그래서 용량끼리는 비례하지만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 또는 우리가 역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변압기 용량에 반비례한다가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면 손실이 작으니까 용량이 커진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용량과 임피던스는 반비례다. 2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4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자, 49번 보시면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는데 이것도 시험에 우리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압 강화율에서 보면 우리 퍼센트 Z가 있죠. 임피던스 강화율인데 공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V1N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V1N분의 V1S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 강화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루트에다가 저항 강화율 P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 Q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단락 전류 IS분의 전격 전류 IN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요 V1S가 이제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해둔 거죠. 그래서 요 놈의 정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49번도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죠. 우리 그 V라는 놈은 IZ잖아요. I는 Z분의 V니까. 그래서 그 변압기 내에 존재하는 임피던스가 존재하는데 전류가 흘러가면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1차란 얘기는 빼도 됩니다. 변압기 내의 변압기 안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차 전격 전류였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전격 전류가 될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해서 정답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50번 문제는 보니까는 삼상 유도전동기에 원선도를 그리면 등가회로의 정수를 구할 때 몇 가지 시험이 필요하대. 그 시험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요거는요 문제의 그 말을 좀 변형을 시킨 건데 결론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바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 게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슬립 측정이죠. 무지하게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첫 번째, 원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고요. 두 번째가 무부하 개방 시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구속 시험이죠. 우리 변압기 등가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온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몇 번이냐면 슬립 측정 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51번, 여기 밑에다 잡아드릴게요. 51번 보시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직류 분권전동기와의 유사한 점으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류기에 우리 분권전동기가 있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권선형하고 매치가 되는 게 대립되는 게 항상 농형이잖아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이 권선형은요. 농형에 비해서 속도 변동률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권전동기도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걸 외웠을 때 직가분차에서 외웠자 글자를 따서 그럼 분권도 작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점 첫 번째가 속도 변동률이 작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속도 변동률이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속도 제어법을 봐야 되는데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2차 여자법,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종속법, 2차 여자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권전동기 직류기의 속도 제어도 세 가지가 있죠.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즉 권선형이나 분권은 뭘로 속도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 저항으로 2차 저항법, 저항제어법,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도 변동률이 작다. 두 번째는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 하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는 답으로 보면 되죠. 내부고장보, 변압기 내부고장보로 쓰이는 계정기. 항상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차동계정기, 전류차동계정기, 뭐 비율차동계정기 같은 얘기고 부울주 계정기, 그죠? 그래서 정답은 차동계정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문제.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60Hz에 사용했대요. 자, 주파수가 50Hz를 갖다가 60Hz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조건이 단자 전압을 110% 올렸대요. 1.1이죠. 1.1. 사용했을 때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옳지 못한 거 물어봤는데 옳지 못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기 4개 중에 답을 가지고 왜 잘못됐는지 1번이 지금 답으로 돼 있는데 왜 1번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를 각각 이제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가 풀면 수식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까다롭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고 있죠. 우리 슬립은 우리 그 최대 토크라는 것은 슬립이 어떤 최대 토크 시의 슬립 관계에서 최대 토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항상 일정하다는 것만 알면 얘는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8%가 감소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요게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어떻게 하냐면 우리 토크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토크 공식 중에 유도기에서 3, 4유도 전동기에서 토크 공식 이런 게 있죠. K에다가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에 R2라는 공식이 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 토크란 놈은 항상 전압 제곱에 비례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죠. 시험에 자주 나왔던. 또 슬립과 전압은 제곱에 반비례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분모의 값이 1이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0이 되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걔는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럼 얘가 1일 때 이 조건은 언제냐면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1인 조건이 되는데, 자, 그럼 R2의 제곱은 S의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제곱을 날리면 그때의 슬립은 얼마냐? X2분의 R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요 X2분의 R2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슬립이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슬립이란 놈은 2차 저항과 무슨 관계냐 그러면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비례추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2차 저항이 2배 커지면 비례해서 슬립도 2배 커지고, 그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또는 불변이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기출문제 쪽에 나오는 답안이 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최대 토크 슬립의 크기가 X2분의 R2니까 요 값을 갖다가 각각 S에다가 슬립 S 분모 분자에다 넣어가지고 또 하나의 최대 토크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잡아 넣어볼게요. 자, K에다가 R2의 제곱 플러스 S 슬립 자리에다가 X2분의 R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X2 전체의 제곱분의 SE2 제곱이니까 S 자리, 슬립 S 자리에다가 X2분의 R2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E2의 제곱 곱하기 R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약분이 되면서 R2의 제곱만 남죠? 그럼 R2의 제곱이 2개니까 이 R2의 제곱분의 X2분의 E2, R2가 또 2개니까 R2의 제곱 곱하기 E2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번분수를 잡을 건데 요놈 R2의 제곱하고 R2의 제곱은 약분이 되면서 EX2 분의 E2의 제곱만 남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K는 하나의 상수니까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2 곱하기 X2인데 이 X라는 놈은 리액턴스 성분이에요. 그래서 X 안에는 결론 우리 XL 코일 성분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존재할 건데 XL이라는 것은 오메가 L 또는 우리가 2파이 FL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 성분 안에는 주파수가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비례관계로. 그러면 여기 아까 주파수를 갖다 50에서 60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처음에 주파수가 50이었는데 변화된 값이 60이니까 50분의 6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X2는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요. 50분의 6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압도 몇 프로? 110%로 올라갔다고 그랬으니까 1.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에 E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 나오냐면 계산을 했을 때요. 약 X2분의 E2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뭔 얘기야? 주파수가 50에서 60으로 변했고 전압이 110%가 돼서 올라갔을 때 1.2배 요 계산값을 했더니 처음과 같은 값이 나오더란 얘기죠. 처음이 얼마였냐면 이 X2분의 E2의 제곱이었는데 주파수가 변하고 전압이 올라간 값을 갖다가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처음과 같은 값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최대 토크는 8% 감소가 아니라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요 관계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실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최대 토크니까 변함이 없다.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감소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8%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보시고 제네토 그런 불변이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답 1번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을 볼 건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시험법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 변압기에 또 나왔죠. 등가위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그죠?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번 07년 3회차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누구였냐면 권선에 저항 측정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누구냐면 모부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개방시험.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철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Y. 그래서 일단은 답을 찾은 모부화 시험 2번이 되겠죠. 여자 어드미턴스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모부화 개방 시험이니까 정답 2번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누가 있냐면 단락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동손, 그 다음에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압,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동손이 해당되겠고요. 단락 전류가 또 하나 들어가죠.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5번 보시면 삼상 배전선에 접속된 V결선의 변압기에서 전부하시 출력을 100kV라 하면 같은 용량의 변압기 한 대를 증설했을 때 델타 결선을 했을 때의 전격 출력은 몇 kV가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 결론이 이거 V결선 얘기잖아요. 자, 델타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터지면 V결선이 되고, 우리가 실제 한 대를 증설하게 되면 델타 운전, 정상 운전으로 돌아오는데, 한 대가 터졌을 때 용량은 루트 3배 감소가 될 거고요. 한 대를 증설하게 되면 다시 루트 3배가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V결선에서 이제 나올 얘기는 뭐냐면 한 대 용량에 대해서 루트 3배가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용률입니다. 이용률. 이용률은 얼마예요? 우리 86.6%. 그 다음에 이용률보다 더 많이 출제된 게 출력비인데, 고장 전과 고장 후의 비율 57.7%가 되겠습니다. 그죠? 코질질. 그러면 지금은 V결선했을 때 용량이 100kV라고 했으니까 한 대를 증설했을 때 용량은 몇 kV가 되냐? 그럼 처음에 100이었는데 루트 3배가 커진다고 그랬죠? 한 대를 증설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얼마예요? 100 루트 3이 되는 거죠. 100 루트 3 kV. 루트 3배 커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델타 결선했을 때 용량은 한 대 용량이 몇 배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3배가 되는 거예요. V 결선은 루트 3배.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는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요놈과 요놈의 차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거구나. 한 대를 증설하면 루트 3배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루트 3을 곱한 100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6번으로 들어갈 건데, 56번 문제에는 동기전동기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물어봤죠. 우리 위상특성 곡선에서 따지면 되겠습니다. V곡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2회 때도 했죠. IA, IF. 역률이 1, 코사인 스타 1인 입장.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기자전류 IA와 계자전류 IF의 관계다. 이때 출력P는 일정한 상태로 났고요. 두 번째 얘기가 누구였냐면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자전류가 변하면 두 가지가 변하는데 누가 변한다고 그랬죠? 역률이 변하고
전기자전류 IA는 무조건 증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전류가 감소하든 증가하든 감소하면 우리 부정여자 상태가 되고 증가하면 과여자 상태. 역률이 뒤질 때니까 지역률, 지상. 역률이 앞설 때니까 앞설 때 진상. 그 다음에 L작용, C작용 얘기했던 거죠. 여자전류가 감소하면 리액터로 작용, 여자전류가 증가하면 콘덴서로 작용한다. 지금은 여자전류가 증가하는 입장이니까 오른쪽 입장이 되겠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뭐야? 위상 자체가 앞서는 거죠. 진상이니까. 그래서 전기자전류의 위상이 앞선다 해서 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밑에다 잡아드릴 건데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상반발 전동기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하고 물어봤죠. 우리 단상반발 전동기는 회전 방향을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해서 회전 방향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요. 역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답으로 하나 체크하시고요.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해서 회전 방향과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59, 60번 세 문제가 남았는데 칠판 좀 정리하고 세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을 보시면 농형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를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 3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일단 이거 많이 우리 정리했었는데 좀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아닌 거 나오면 1차 저항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누구였죠? 1차 여자법이었죠. 종류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농형하고 이제 권선형이 있는데 좀 구별을 해서 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농형의 이제 첫 번째는 주파수 제어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역률이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역률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용도는 뭐냐 그러면 선박의 전기 추진용. 또 하나가 뭐예요? 인경공업의 포트모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극수제어법, 극수 뭐 변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제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전압제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SCR에 바로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권선형이 들어가는데, 권선형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2차 저항법이었죠. 1차 저항은 없다고 그랬고 2차 저항법. 요게 우리 그 비례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장점은 뭐야? 구조가 간단하고요.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종속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직렬 종속.
그래서 얘는 극소 두 개를 더해주자. P1 플러스 P2분의 120F였고요. 단답형 문제가 나오면 요거 한 글자 뭐 기억하자 그랬어요? 우리 합 하나 기억하자 그랬죠? 합. 두 번째가 이제 병렬 종속인데 얘는 직렬의 몇 배? 2배. P1 플러스 P2분의 120F의 2배를 잡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차동 종속이 있죠? 얘는 P1-P2분의 120F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2차 여자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우리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슬립 주파수를 뭐라고 됐어요? 우리 슬립 주파수, 회전자 주파수, 2차 주파수 같은 얘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2회 때인가요? 1회 때인가 답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그림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2차 여자법에서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상승이고요. 방향이 하나라도 반대면 감소라는 거 그림 문제가 있어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속도 제어법 잘 보셔야 돼요. 좀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극수 변환, 극수 제어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번의 2차 여자, 3번의 2차 저항, 4번의 종수 다 권선형 거죠. 권선형 거. 그래서 1번밖에 없습니다. 농형 거는. 분류를 해서 외우셔야 돼요. 59번. 단락비 KS가 1.2를 줬죠. 그 다음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ZS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비 쪽에서 보면 공식이 네 가지가 있었죠. 퍼센트 ZS를 구하는 공식. 첫 번째 KS분의 1, 단락비입니다. 두 번째가 V제곱분의 우리 PZS가 있고요. 세 번째가 V분의 루트 3의 IN의 ZS. 네 번째가 뭐예요? IS분의 우리 I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용량이 주어졌을 때 2번 공식을 이용하고요. 3번은 공식만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단, 이 V를 2로 바꿔줘야 된다. 2분의 루트 3 IN ZS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얘기했죠. V가 아니라 2를 성간전압이라고 주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2를 성간전압으로 잡아줘야 된다. 원래는 상전압이지만. 그 다음에 IS가 이제 단락전류가 주어졌을 때 네 번째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또 하나, 전격전류는 안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3 V분의 P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상이기 때문에 동기기. 자, 여기 이제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간단합니다. 그럼 퍼센트 ZS 동기 임피던스율이라는 놈은 1번 공식이 에서 K스분의 1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퍼센트 100분의 1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1.2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요거 얼마 나오냐면 우리 8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가 하나 출제되는데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2번. 그리고 이제 단락비를 물어보면서 용량이 주어졌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 공식 이용해서 풀으라고 했던 거고요. 단락비하고 단락비를 물어보고 단락전류가 주어졌다 그러면 1번하고 4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문제 아마 풀었을 거고요. 계산 문제. 자, 마지막 60번째 갈게요. 답이라고 쓰시는데 기기 중 입력전압과 위상이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쓰이는 기기. 입력전압과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1번에 3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도전압 조정기가 뭐 앞에서 한번 또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 3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누구의 원리였어요? 원리가 교본자기의 원리라고 했던 거죠. 아까도 정리했습니다. 2회 때인가요? 위상차가 없다라고 했죠. 단상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의 역할이 뭐였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정격이 들어간다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E2Y2가 들어가는 거죠. KVA면 10의 마이너스 3승. VA면은 마이너스 3승을 빼야 됩니다. VA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중요한 건 E2, 조정전압. 그죠? 그래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주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놈이 조정전압이 된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삼상위도 전압 조정기에서 첫 번째. 누구의 원리? 회전, 자개의 원리. 두 번째, 위상차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60번 문제가. 그래서 그 입력 전압과 위상이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쓰이는 기기.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조정전격 물어보면 루트 3만 집어넣자고 했던 거죠. 단상하고 똑같은데 요거 조정전압.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정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범위가 나오면 첫 번째로 공식 E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였고요. 계산 문제는 350V 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범위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 삼상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7년도 까지 해서 문제풀이 한 8년치를 풀어봤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 풀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했는데 보시고 내용 정리를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반이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동영상 촬영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해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용 제가 잡아드렸던 것들 꼭 머릿속에 외우시고 문제로 다가 들어가시면 분명히 해결이 되실 겁니다. 내용은 이제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으로 좀 외우시라고 했던 거 외우시면 아마 개수 우리 목표 12개 이상 우리 항상 기기는 12개 이상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12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모르거나 좀 애매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은요. 좀 넘어가세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시고 뭐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답으로 보시거나 좀 제껴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풀이 동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